5번 부친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친 행사 하신다. 아버지하고 인연이 이제 없으려 그러면은 비겁이 우리가 이제 죄를 극하죠. 죄를 극하니까 사주의 비겁이 다자 비겁이 많다라든가 뭐 비견, 겁재, 뭐 양인, 이런 글자들이 사주에 강하게 되면 당연히 재성이 쇠약해지겠죠. 그래서 재성은 부친인 고로 부친께서 일찍 돌아가실 수가 있는 사주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 사주의 연월일시, 연월일시에서 일간이 이렇게 월지에 녹이 있다든가 또는 묘가 있다든가, 그죠? 양인이 있다든가 이렇게 월지에 비견급이 많다 또는 연에 비견급이 많다. 그럼 월지는 부모 자리죠. 그 부모 자리에 재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 자리에 비견, 나의 기운이 있으니까 내가 부친 대신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집에서 장손의 역할을 한다든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은 초년에 해당되죠. 초년에. 그래서 연에 비견급이 또 많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초년에 부친이 조망하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고요. 거기다가 대운의 그 소운이 특히 이제 또 비겁으로 더 가중될 때, 그럴 때는 더 확실하게 추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좀 신살 중심으로 숙지를 하고 있는데요. 갑진하고 을미죠. 다시 말해서 편제의 백호성을 이야기합니다. 편제가 백호를 맞았다. 편제는 부친성에 해당되고 백호는 혈광지성인 혈광, 그러니까 이제 졸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주 중에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갑진 일주하고 을미 일주 두 개만 이제 편제 백호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갑진, 을미 일에 태어났다든가 그 외에도 일주 외에도 사주에서 내 편제가 백호 대살에 맞은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부친이 아니더라도 부친의 이제 형제, 그죠? 그러면 백부님이라든가 또는 뭐 삼촌이라든가 또는 고모 이런 분들의 인연도 같이 추리하면 되겠습니다. 갑진을미 백호대살, 그래서 진중무토가 편제가다, 부친에 해당된다. 을미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편제 백호죠. 그래서 부친 행사의 상이며 일주에 직접 백호대살이 아니더라도 타주에 편제 백호가 있을 경우에도 부친 행사 추리를 하게 된다. 자, 예시를 보게 되면요. 경신의 갑오, 그리고 갑술, 갑진, 갑술인데요. 목화상각격이죠. 갑목이 어제 5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가 일지가 이렇게 갑진 편제 백호가 있어서 역시 아버지가 피살되었다. 그렇게 이제 통변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일지가 이렇게 이제 편제 백호가 때가 있는데 일지 백호가 충대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백호 대살이 충대면은 굉장히 흉하게 봅니다. 이렇게 백호가 이제 발동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주는 목화상관격에 그리고 경신, 이 경금이 인성비급을 많이 얻어서 나를 공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관인상생으로 수의 기운을 필요로 합니다. 여름에 있는 간목이기 때문에 망종지절에 목화상관이 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경금을 관인상생하는 거에도 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서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2번 1-2번 임신의 갑오, 그리고 이제 경술, 경진 경술 위의 사주하고 좀 비슷하네요.
자, 이 사주도 일주가 갑진 일주가 되어서 편재 백호를 가지고 있고 다시 진술충으로 가축이 되어서 부친이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다. 자, 이다시 1번은요 정미의 갑진 갑오 무진입니다. 진월의 갑목이죠. 진월의 갑목입니다. 진월 사주는 항상 좀 애매한데요. 청명과 고구를 이제 구분을 하셔가지고 청명 기운에는 목기가 좀 살아 있고 고구 기운에는 이제 토 그죠? 진 다음에 4월이죠. 그 다음에 화 이렇게 화토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4월 20일 이후에 고구가 지났는지 지나지 않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진에서도 봉기가 이렇게 떴기 때문에 재성이 대단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역시 제다로 범직하고요. 제다 신약이라는 것은 일간은 약하고 제가 강하다는 이야기인데 역시 부친의 덕을 볼 수 없는 부친 무덕 사주로 볼 수가 있다. 결국에는 다자무자죠. 오중기토까지. 그래서 부친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한 올바른 덕 볼 수 있는 인연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뭐 일단은 그 간목을 인성비급으로 좀 보조해야 되는 기운이 있죠. 그 다음에 2-2번은 정유의 갑진, 갑자, 갑술입니다. 진월의 갑목입니다. 갑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그 월지가 이렇게 갑진, 그 백호 대살에 역시 놓여 있어서 진토가 편제를 놓고 있다. 그래서 부친께서 이제 사살하셨다. 그런 사주인데요. 갑목이 이 사주에서 유력하기 때문에 재관을 잘 쓸 수 있는 사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는 부친만 참조를 하시고요. 역시나 이제 이 사주도 을축, 을해, 무신, 임술입니다. 해월의 무토죠. 그래서 또 수가 떴네요. 그래서 이제 해자축에서 자가 공엽되었고 임수가 떴죠. 그래서 이제 무토가 삼명수술해서 수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토는 또 충분히 근토가 되지 못해서 제방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무토가 술토에 도움을 얻어서 제방을 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술토가 술에는 무토가 있으니까 제방을 하고 그 술중정화로서 조우하고 또 보온을 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술토가 이제 겨울에 필요한데 겨울에 술토가 있으면은 마치 겨울에 난로와 같다 해서 어는 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주에서는 술토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부친 인연은 역시 무진 백호대살, 임술 백호대살 이렇게 편제니까요. 임수 편제가 백호대살에 놓여 있죠. 그래서 역시 부친이 임술백호로서 진술충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혈광사 하셨다. 시에 임수가 편제를 이루고 있고 6.25 동란 때 피살되셨다. 그렇게 봅니다. 2-4번이요. 경진의 정해 그리고 계유의 임술 이런 사주죠. 계수가 임수 섭씨를 보고 있고 오래 등령했으며 그리고 자자에 금을 깔고 있고요. 멀리 금의 생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수원지가 넉넉하고 또 등령을 했기 때문에 수가 꽤 강하죠. 그래서 화로서 조우를 하고
또 술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주로 보이죠. 일단 조가 먼저니까 화가 용신이겠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부친이 어디 있습니까? 부친이 이 정화가 편제죠. 편제인데 또 부친이 여기서 떴죠. 임술 백호에 술중 정화가 떴죠. 그래서 술중 정화가 떴죠. 그래서 이 그 정화 편제 술 중에 있는 이 이제 정화가 부친이 되어서 이제 흉사하셨다 그러는데 정화가 지금은 무건이죠. 뿌리가 없죠. 지지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있네요. 정화가 하나 있긴 한데 뭐 술중 정화 가지고는 건이 튼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경금들도 도움이 안 되고 특히 임수가 급제가 재성을 보고 있죠. 그래서 재성은 급제를 보게 되면 대용하죠. 그래서 급제로 인해서 제의 탈제 분제 그리고 극부 손철을 경험할 수 있는 암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